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입니다. 어이, 소리가 잠깐 뭐야, 벨소리 말고 이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다.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네. 이거 왜 이래. 어? 에, 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입니다. 에, 저는 이제 편집을 안 해요.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뭐 아유 그냥 각본도 없어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은 그래요. 예.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번에 뭐 귀농, 귀촌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 해요. 예. 예,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불공평해요. 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이 도화지가 없다. 세상은 불공평. 음, 이런 부분을 인정하자. 예. 남 탓을 하지 말고요. 본인 스스로가 모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남 탓하고 남 비교하고 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만 괴롭지 뭘. 예. 뭐 요걸 초반에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는 너무 이렇게 시골 귀농했을 때 약간 좀 부당하다 그럴까?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욱해가지고 욕 좀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욕을 좀 자제해서 할게요. 예. 또 하다가 또 열받으면 또 욕을 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성인답게 아니 뭐 지성인이라고 뭐 욕 안 하고 사나. 어? 오히려 뭐 새님처럼 뭐 지성인답시고 지식인이라고 뭐 거들렁거려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뭐 호박씨 덕가더만. 그리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건 뭐 뻔한 이치 아닙니까? 겉으로는 뭐 착한 척, 뭐 조신한 척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뭐 까보면은 뭐 쓰레기인 사람들이 뭐 많더만 뭘. 그뭐 말 좀 뭐 곱게 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그 저기 말투나 그런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저도 뭐 조리 있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처한 상태에 따라서 착실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귀농하실 때 자기 사람마다 자본금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도 뭐 1억 이상인 것도 있고. 예. 아니 좀 이렇게 해야 됐다. 예. 아유씨, 자세가 안 나오네. 자세가. 자본금이 1억 이상 그러거나 뭐 아니면 뭐 유산, 땅이나 뭐 뭐야 뭐 건물 주시거나 아니면 뭐 현재 부모님이 농업을 하신 분, 뭐 농업 규모가 뭐 이 2천에서 뭐 이상, 이렇게 2,000평 이상 하시는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본인 신체, 예, 능력이지 뭐 건강, 뭐 아니면은 뭐 체력, 체력이라든지. 만나본 5호 사무관내 이상호입니다. 음,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여기가 뭐 나이는 30, 20에서 30대 이거나 뭐 40대 이거나 50에서 이상, 50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평등하지가 않아요. 뭐 아니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수업을 받아도 어떤 놈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시험 볼 때마다 점수 잘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는 제대로 안 나오고 노력한 만큼 또 성과가 또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죠. 또 부모님이 또 얼마만큼 또 사교육을 들여서 또 열심히 또 교육에 대해서 또 신경 쓰시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귀농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자기의 이 처지 뭐랄까 이 조건이 어느 조건에 맞는지 보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귀농했을 때 40대에 시체 능력은 아우 뭐 이상이지 뭐.
출중했지. 나는 신체 능력이. 자본금은 나는 1억 미만이에요. 1억 이상도 아니고 1억 미만이고, 그리고 뭐 부모님 뭐 땅 뭐 2,000평 됐고요. 현재 또 부모님이 이 농업을 하지 않으셨죠.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내려왔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또 체력이 50 되시는 분도 뭐, 조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자기가 어느 부위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전인가 이렇게 초에 이렇게 균형하게 됐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본 자본이 없다 보니까, 뭔가 초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40대, 50대 오시려고 하는 분이나, 뭐 조건이 좋으면 금방 자립해서 성공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뭐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뭐 떼돈을 번다? 그런 거는 좀 그렇고, 아마 직장 다닐 때 연봉으로 따지면 한 4천, 5천 해가지고 뭐 고정 1년 이렇게 사이클 1월 달부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했을 때 보통 농한기가 11월 말부터 4월 초까지가 농한기고요. 농번기는 뭐 4월 달부터 뭐 10월 말까지죠. 뭐 10월 말이나 뭐 11월 말정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농사는 소득을 이루는 게 보통 6에서 8개월 일을 요 일을 하고 이제 나머지 12개월에서 8개월을 빼면은 4에서 6개월은 소득이 없어요. 소득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농사라고 합니다. 6개월 농사로 1년을 소비하고 뭐 저축하고 뭐 살아야 돼요. 그래서 6개월이나 뭐 요 기간에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최대의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는 좀 장기적인, 좀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이라든지 뭐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땅이나 건물 있으면은 좀 낫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님이 현재 농업을 하시면서 이거는 뭐 기반을 닦아놓은 거죠. 기반을 닦아놓은 거. 기반을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귀농해서 들어와서 하시는 게 제일 뭐 실패의 확률도 적고, 그 단기간에 어느 정도 자립적으로 해서 생활의 기반을 다질 수가 있죠. 여기 땅하고 뭐 건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은 뭐 아무래도 뭐 부모님이 뭐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좋잖아요. 땅은 땅이라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시골에 땅이라도 있으면은 저처럼 파이프라도 갖다 꽂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뜻하는 게 뭐냐면, 땅이 없더라도 부모님이 건물을 주시면 여기 이제 고정 수익이 창출돼서, 고정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시골에 귀농한다 하더라도,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한기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고정적으로 뭐 어디 가서 뭐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겨울에는 노가다도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에 뭐 건물에 뭐 고정 수익으로 해서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라도 이렇게, 아니면은 저기 50대 이상 되시는 분은 뭐 직장에서 뭐 연금 있지 않습니까? 연금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 연금을 드신 분들이 이제 매월 뭐 일정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소득이 부수입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시골에 내려왔을 때 농한기 때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거나 좀 그럴 필요도 없고, 괜히 이렇게 겨울에 일하러 다니다가 다치거나 하면은 농사철 됐을 때 농사 일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연금을 받으신다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 뭐 건물을 주셔가지고 아니면 개인이 노력을 통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신 분이라면 이 고정 수익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시골에서 살기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리고 뭐 돈 없어서 뭐 농협이나 뭐 그런 데다가 농협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대출도 결국은 빚이잖아요. 빚. 예. 그렇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좀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조건에 어느 생활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귀농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귀농 생활이라든지 시골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이 지금 뭐 시골 땅에서 농사를 하시고 계시면 여기다가 뭐 정부 지원금 받아서 추가 설비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일을 하셔가지고 소득을 더 이렇게 올리시는 게 낫죠. 그리고 대부분 6시 내 고향이라 봤을 때 보면 6시 내 고향이라 그런데 보면은 한과 제조하시는 공장 보시면 부모님이 이 가업을 다 이뤄 놓으신 상태에서 젊은 여성분이나 아니면은 뭐 세대기라고 할까?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 농업에 이렇게 하시는 분을 와서 뭐 인터넷 판매라든지 해서 이렇게 좀 부모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좀 통신 판매업을 통해서 부를 갖다가 좀 이렇게 더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갖다가 방송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막말로 젊은 세대가 와서 이렇게 한과 제조 공장을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과 제조 공장이라든지 뭐 하여간 뭐 우리가 텔레비 방송에서 보면은 좀 그럴싸한 뭐 이렇게 가공 공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부모님 세대에서 1차 산업이 농업을 발생해서 1차 산업을 가공을 통하거나 그런 거 식품 판매까지 몰라도 가공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골에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업 마을 기업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을 기업 사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한과를 많이 만드시는 분, 한과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대단히 미나리 미나리 뭐 하우스 이렇게 작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텔레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면 뭐 마을 기업을 통해 가지고 뭐 고추장이라든지 뭐 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타이틀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 기업 사업이라는 사업을 따내려면 귀농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마을 기업 사업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이런 사업을 받는다는 게 또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은 본인이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셔서 마을 기업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을 기업 사업이라는 것도 이 마을에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이 도장을 다 찍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시에 살다가 와가지고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마을에 도장을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줄까?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요. 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을 그 내막을 한번 보셔야 돼요. 뭐 저도 뭐 마을 기업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뭐가 있어야지. 내가 뭔가 뭐 인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비관적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보통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좀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시는 분은 좀 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귀농하려고 하는 그 군 단위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보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모르겠다.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예, 그래요.
일단 여기서 끊을까? 끊고 나중에 할까? 아니, 뭐 지금 다른 말을 생각이 안 난다. 뭔 말을 해야 되냐? 아유, 씨. 뭔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다. 아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농산물 시세. 예. 플레이,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아. 플레이스토어 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플레이스토어에 보시면은 농산물 경매 가격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자기가 뭐 기농을 하시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품목별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어느 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농산물 가격을 한번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격 정배, 실시간 이렇게 실시간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요걸 갖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W라고 있습니다. W가 뭐 예를 들어서 딸기 하면, 예, W 딸기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분류에서 딸기에도 품종이 많아요. 딸기에도 품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서량을 친다고 보면, 그리고 이렇게 쳐가지고 뭐 도매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매 시장에서는 여기가 뭐 쭉 뜹니다. 뭐 강서, 그 다음에 뭐 어디야? 강서, 부산의 엄궁, 그다음에 뭐 구리도매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뭐 대전, 광주, 뭐 진주, 대구, 하여간 도매 시장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도매 시장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딸기 철이기 때문에 2019년 지금이 3월 며칠이야? 3월 27일인데요. 예. 지금은 딸기 철이니까 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에 딸기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경매 시장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도매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도매 법인에 뭐 여기서는 뭐 제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청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진주나 대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이제 상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에다가 공판장 거래를 할 것인가. 요 농협이라든지 뭐 청구한 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은 경매 시간, 뭐 품목, 경매 시간 품목, 그다음에 뭐 산지, 거래량, 뭐 규격, 경락가, 품목은 뭐 딸기죠. 딸기고 산지는 뭐 논산이다. 딸기가 주로 뭐 논산이니까, 예, 논산 하여간 많습니다. 뭐 딸기는 뭐 전 지역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거래량이면 뭐 30박스, 그리고 뭐 규격은 이게 뭐 1kg짜리냐, 뭐 2kg짜리냐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가가 뭐냐면은 1kg짜리 30박스에 뭐 12,000원에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시세가 여러 가지예요. 다양합니다. 이게 뭐 6,000원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최저부터 최고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귀농을 하시려고 하면은 자기 품목이 주로 많이 생산하는 생산 지역에 가셔가지고 그 지역의 품목을 재배하시는 게 제일 낫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논산이 딸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주에 참외를 많이 하는데, 상주 참외에 가서 딸기를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네? 딸기가 논산이라 그러면, 네. 그리고 상주가 참외라고 하면은 상주 참외 지역에 가셔서 참외 농사를 짓는 게 낫죠. 예. 그래야지 여기에 대한 무슨 지원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사업이라든지 작물 참외도 이렇게 모종을 심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물 모종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원활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논산 딸기가 주 생산 지역에서 참외를 한다고 하면은 이 참외에 필요한 모든 그 자재라든지 뭐 모종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뭐 그런 그리고 또 박스 이걸 담을 수 있는 박스 제작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새로 개인이 주문을 하든 개인이 맞춰서 하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의 특산물을 같이 하게 되면 박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뭐 농약이라든지 뭐 농협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월하게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농을 하시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품목이 어디가 주로 많이 하며 그 지역에 그 가서서 농사를 짓는 게 좀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합니다. 자기 혼자 뭐 별났다고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농사 재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로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뭐 한두 사람 있는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을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또 타 지역으로 가서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농산물 경매 가격 정보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는 과실류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그리고 이제 뭐 포도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일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과실류 맞나 모르겠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 자기가 귀농할 수 있는 지역의 공매 가격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딸기는 11월 말 정도 중순에서 수확을 해서 5월 뭐 중순까지 수확을 하는데요. 가격이 제일 좋을 때가 11월 달부터 뭐 1월 달까지, 예, 설 전까지, 예, 가격 형성이 좀 좋고요. 그 이후부터는 가격이 좀 하락세입니다. 하락세. 예, 왜냐하면 이때 이후부터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딸기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세를 갖다가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 시세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딸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타당성을 좀 보셔야 돼요. 뭐 농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다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가격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네, 농업을 하시는 분은 정말 성실하고 뭐라 그럴까 좀 순박하다 그럴까 그래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 사람은 다 틀려. 하지만 뭐 귀농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마음을 비우고 오시고 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뭐 벌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렇게 해서 오시려고 하는 분이. 근데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뭐 이 종이가 작으니까 뭐 이러네. 넘어가고 모르겠다. 뭐 말도 포도는 8월부터 9월 말 수확. 그 대신에 이제 포도가 하우스 포도는 7월 초중순부터 수확 그리고 하는데 이 하우스 포도도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차이가 있어요. 전남 지역하고 경남 지역하고 뭐 대전 뭐 중부 지역 이상 이렇게 아니면 또 강원도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기온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전남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꽃눈 피는 시기가 차이가 있잖아요. 꽃눈 피는 시기가. 그래서 그리고 또
하우스 재배냐에 따라서도 같은 하우스여도 전남 하우스냐 경남 하우스냐 대전 그리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 지역이나 전남 뭐 경북 지역이나 이렇게 봤을 때 해발 고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하우스 재배는 일반 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변수가 많지요, 변수가. 예, 그리고 또 기온, 일조량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수확 시기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야 이런 다양한 이런 조건들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조건들. 아, 복잡해 이런 거. 감안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최적의 지역과 품목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요. 예. 하우스 포도 해서 이렇게 조기 수확되면은 가격이 좋습니다. 아,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포도가 뭐 9월 말 뭐 9월 중순 아니 9월 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우스 7월 수확 노지 포도 8월 요것도 중순 수확 예. 이렇게 됐을 때 단가가 높다. 예. 그리고 9월 중후반 예. 단가가 낮다. 예. 7월 단가가 여기 처음에 초기 수확했을 때는 단가가 좋습니다. 근데 7월 여기 말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겹쳐지게 있습니다. 예. 노지포도는 이제 8월 좀 뭐랄까 8월 초중반에 이렇게 수확이 돼요. 왜냐면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수확 끝물 때하고 노지포도 초기 예. 그리고 노지포도 끝물 때 가격 차이가 있다. 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뭐 이렇게 하우스로 이렇게 재배를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설하려면은 이 비용이 비싸다. 예. 노지포도는 좀 이거에 비해서는 좀 시설비가 좀 쌉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자본금. 그래서 포도든 사과든 수확 시기와 이 과정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농산물 시세, 농산물 경매 가격 정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보시라 이건 확인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농산물이 월별, 일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시는지 감안하셔가지고 총 생산량의 소득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시라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그래. 너무 이렇게 최고의 가격대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뭐 시골에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뭐 1, 2년 만에 최고의 고소득의 상품을 생산해낸다는 거는 정말 또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하여간 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시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귀농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참 어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이런 농산물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경락가를 보시면 정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그 밭에서 최고로 잘 받는 가격대가 몇 프로나 나오겠습니까? 보통 뭐 100이라는 숫자에 봤을 때 최고는 뭐 10에서 뭐 15% 정도 보고요. 중간치가 뭐 대부분 뭐 50에서 60%를 보는 거 60, 70%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상품이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뭐 한 이렇게 뭐 20, 30% 정도 이렇게 보는데 농사 지을 때 이 모든 생산량 중에 다 100%에 대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예. 그래서 제대로 비품이라고 할까 정품이 아닌 상품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고품질의 제품으로 끌어올리는 농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주부님, 대부분 소비를 많이 하시는 게 주부 아니겠습니까? 예, 여성분이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런 농산물 경매 사이트에서 그때그때 시세 가격을 보시면은 정말 중간 유통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숙제가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장 큰 숙제가 국가에서도 유통 구조를 개선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개인이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